굉장히 밀도 있게 짧은 시간에 확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아, 10잔도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계산하셔야 돼요. 아, 계산이? 우선 제가 동선만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한번. 여러분, 유튜브 적자입니다. 적자야. 바를 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음료 제조 동선과 집기류들의 위치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손목과 팔꿈치에 오는 충격 정도가 굉장히 적게끔. 나 지금 손목 아프고 어깨 아파서 네. 제가 오기 전에 폼롤러 1시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의 구성 자체도 보통 800룰이라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노팅커피 이게 오셔서 드립커피 드셔야 된다니까. 미리 결론을 내면 배치브루 하실 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배치브루는 다량의 커피를 추출하는 거지만 저는 2리터가 한계라고 봐요. 아니,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물방울 여러분 진짜 다 좋은 분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날씨 좋죠?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회사원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이런 오피스 상권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해주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저는 중구에 위치한 노팅커피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성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팅커피에서 스테드페스트라는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생두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 엄청나게 사실 멋지게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공간에 관해서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사실 노팅커피가 처음 시작했던 곳도 그렇고 지금 충무로에 있는 본점도 그렇고 너무나도 고맙게도 고객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위치였는데, 이곳 노팅커피 시청점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수많은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오피스 상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다가가고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기 위해 위치한 그런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진짜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와봤었는데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밀도가 있어요. 출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오피스 상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뾰족하게 밀도 있게 그 시간대에 손님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런 특수한 상권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지금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늘상 하는 얘기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하나의 가치 사슬이고,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롤커피 갔을 때도 너무 소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짧은 시간에 확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셜티 커피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심을 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략을 말씀드렸어야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일단 이곳이 이제 외부의 전경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 도심에는 드물게 정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정원을 최대한 안쪽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정말 공감각적인 요소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의 요소들이 외부 파사드도 그렇고 그대로 끌어들이는 느낌이고, 안쪽에 바 구성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주문 역시도 저쪽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 공간이 비어있긴 한데, 제가 비정기적으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시를 해요. 작가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쪽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픽업을 하신 다음에 나가실 때는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있는 전시물들도 보고 나가실 수 있게끔, 즉 외부의 공간을 그대로 담고 들어오셔서, 한편으로는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도 좀 지켜보시긴 하고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 1시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낮잠도 주무셔야 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음료 제조를 빨리, 하지만 이 공간에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시까지 함께 보시고 만족스럽게 나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전달될지는, 이건 이제 공감각적인 요소니까 누군가는 또 그렇게 느끼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팅 커피를 와보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 자체에는 어떤 충성도가 있을 수 있어도 매장 이 자체에는 충성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면 바로 옆에 다른 매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좋은 커피를 드려야 돼요. 저희 맞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피스 상권에서 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손님이 돼서 한번 주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코스를 한번 돌아봐도 괜찮을까요? 뭐 하실 수만 있으면 10잔 하고도 제가 빨리 할 수 있는데. 아, 10잔도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계산하셔야 돼요. 아, 계산이? 한 잔만 하죠. 우선 제가 동선만.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한번 몇 초만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네. 저는 동선만 한번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같이. 여러분, 저 유튜브 적자입니다. 적자야. 제품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이제 좋았던 게 바로 이 스페셜티를 한 네. 잔 한 잔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포스는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니까 익숙하지만 키오스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또 포스도 포기하진 않아요. 점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게 네. 손님이 여기서 궁금해하고 있으시면 이쪽으로 의도해서 그 바쁜 중에도 다 설명을. 맞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하고 있으면 네, 점장님이 도와주신다. 아, 여기 이제 결제를 진행하면 네. 바로 여기에 주문서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리스타는 여기서 제조를 바로 하게 네. 되는 거고요. 바를 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음료 제조 동선과 집기류들의 위치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피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고, 갈린 커피를 템핑을 하고 추를 하고 네.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우유 혹은 물과 함께 해서 혼합해서 음료가 나간다. 제조 동선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주문을 하고 걸어가는 중간에 바리스타는 제조를 하고 바로 여기서 네, 맞습니다. 이제 음료를 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포기 못하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에 해내는 게 저희 목표고요. 마지막에 어떤 커피인지 소개를 해요. 그게 스페셜티의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저희 하나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예요. 오늘 아메리카노는 콜롬비아 어떤 원두로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조금의 더 여유가 있다면 이 원두에서 어떤 뉘앙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정보가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브루잉이나 아니면 필터 커피를 즐긴다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즐길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오늘은 없는데 제가 저번 주 왔을 때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전시들이 있어요. 그 전시들을 한번 보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일하는 바리스타 관점에서 결국은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바리스타의 근무 환경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페셜티 업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아직 조금 낮은 바리스타 에르고노믹스라고 해서 바리스타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좀 낮아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네, 그쵸.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저 오기 전에 폼롤러 하고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쪽 공간을 구성할 때 호주 쪽에 네. 업체하고 같이 사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구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네. 판매 비중이 높은 다크 로스팅을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보고 커피가 이제 그라인딩이 되면은 첫 번째 오토 템핑을 하고요. 바리스타의 손목, 팔꿈치에 가장 큰 부하를 주는 게 템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템퍼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오토 템퍼 혹은 이것도 이런 식의 템퍼를 템핑을 하고요. 그 다음 추출할 때도 보통 이렇게 로테이션 방식이잖아요. 이거 딱 돌려가지고. 네,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하고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이제 개수당 중량은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얼음 6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수를 하고 제조 바로 씻어내고 네. 청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음료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네. 결국은 후속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음 샷을 준비해라 에어 바리스타들 주변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다음 샷을 가야 네. 되는데 다음 샷도 역시나 로테이션 방식이 아니고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바로 빠지고 그리고 클리닝도 탁탁 치는 게 아니라 오토 클리너로 하고 바로 다음 샷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면서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손목과 팔꿈치에 오는 충격 정도가 굉장히 적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 지금 손목 아프고 어깨 아파서 네. 저 오기 전에 폼롤러 1시간 하고 왔거든요. 여기가 아팠는데 이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실제 근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도 그것이 결국은 그 업체에 전 더 나은 서비스,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의 구성 자체도 보통 800 룰이라고 있어요. 구성할 때 800이라고 해서 800mm를 기준으로 해서 바의 폭은 800에서 850 정도를 보통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너비도 보통은 800 이상을 잡아줘야지 오고 가는데 편하다고 해요. 맞아. 여기 오면 답답하지가. 보통 이렇게 작은 매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줄여버리려고 하거든요. 줄이고 그래서 손님을 한 분이라도 더 앉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나름 그 룰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좁아지지만 여기서 800 이상을 확보해서 바리스타 분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폭 역시도 850에서 900을 넘어가면 또 이제 손이 안 닿거든요. 800을 지키고 그리고 높이도 이제는 집기류들이 대략 높이가 뭐 850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900 정도를 잡아서 안에 집기류들이 하단 쪽으로도 용이하게 들어가도록. 저희 매장은 950에서 1000 정도 되거든요. 높은 편이네요. 와, 이거 어깨가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이 높였는데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바에서 지금 일하는 시간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부상을 또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꼭 좋은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 우린 다 수동인데 큰일 났네. 내가 나를 반성해야 되겠는데 이거? 여기서 메뉴가 드립 커피로 되어 있나요? 앞에 가로를 치고 배치브루 드립커피라고 했고요. 배치브루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고객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아서 오히려 드립커피는 꽤 익숙하게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배치브루니까 가로 치고 또 소심하게 저희가 배치브루 그리고 드립커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배치브루를 선보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오피스 상권에서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은 길지만 제공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일단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미리 다량을 추출해 놓은 커피를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탭을 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싱글 오리진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다양한 커피들을 미리미리 여러 잔 추출을 해놓고 그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고객분들이 오늘은 이런 커피, 다음날은 또 오늘은 또 커피 맛이 다르네요 라고 느끼기도 좋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래서 약간 다크 로스팅 된 커피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철저하게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를 사용을 하고요. 아예 좀 제대로 된 산미 있는 커피를 좀 고객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 반응은 시다였지만 드시면서 점점 여기 맛이 다르네요, 드립커피는 맛이 다르네요 하면서 고객분들이 좀 느끼게끔 하기에도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스타벅스에 있었던 오늘의 커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저렴한 커피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는데 노팅커피 왔을 때는 사실 이제 비용적으로 본다면 그 배치브루를 먹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저희는 약간 손해요. 여러분 그거 드셔야 돼요. 지금 영상 보시는 노팅커피 방문 예정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배치브루를 먹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이다. 여러분 그 솔드아웃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꼭 오셔서 배치브루 드셔야 돼요. 저도 노팅커피면 꼭 배치브루 이거 마시거든요. 생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럼 보통 아메리카노와 이 배치브루의 판매 비중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곳에서는 메뉴 가짓수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 배치브루의 판매 비중은 지금 한 20%가량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저희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조금 더 늘린다면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치브루가 사실 20% 정도 지금 비율이라면 뭐 제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비율이 높은데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혹시 전략이? 사실 시간은 좀 걸리고요. 일단 배치브루나 저희는 이제 드립커피라는 용어로서도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낯설어요, 굉장히. 하지만 꾸준히 이제 저희가 권해드려야죠. 그리고 맛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아메리카노 대비는 확실히 좀 산미 있는 커피를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단 좋은 산미, 단맛이 받쳐주는 좋은 산미.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품질 좋은 커피를 써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 좋은 커피를 써라.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다른 커피구나라는 걸 좀 고객분들이 스스로 인지하게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커피를 구성하면은 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재미가 되거든요. 고객분들 입장에서. 오늘 르완다 커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날 부룬디 커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더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가령 나는 뭐 하루에 100잔을 팔 수 있지만 일단은 50잔 정도만 오늘은 하겠다라는 수준에서 하고, 오히려 좀 솔드아웃을 하고 그거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잘못하면은 되게 다량을 추출해 놓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예상한 수량보다는 적게 준비를 하시라는 게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아까우면 갑자기 고민하죠. 아, 이거 좀 더 팔까? 맛 이상하지 않으면 내일 팔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혹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했다가 손님이 실망하는 순간 그 실망한 손님은 절대 돌아오지 않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네. 진행을 해서 점차 넓혀 나가고, 솔드아웃 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전히 소비자분들에게는 산미 있는 커피는 힘들어요.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지는 하셔야 돼요. 그 비율을 절대 높게 가져가시는 거는 안 돼요. 차츰차츰 늘려가는 형식으로 항상 계속 우리가 잘 소개해서 이쪽으로 고객분들을 조금 더 이동시키겠다, 스페셜티를 소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이런 또 핸드드립까지도 넘어오는 비율이 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드립커피 핸드드립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드립커피는 다량의 커피를 핸드드립에 가깝게 미리 깔끔하게 추출해서 준비해 놓는 커피입니다. 그러면 핸드드립은 더 맛있겠네요? 라는 생각으로 핸드드립을 또 찾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맛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더 훌륭할 확률이 크죠. 근데 그걸 떠나서 공감각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저희의 어떤 퍼포먼스도 있는 거고, 그걸 보시면서 맛은 더 분명 상승할 거고요. 불행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진짜 이게 눈으로 봐야 맛있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닌가? 맞죠. 그러면 오늘 배치브루를 제가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서 네. 아이다 바틀레라는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한 커피고요. 네. 보통은 아이다 바틀레 셀렉션이라고 해서 소개가 돼요. 저한테는 이 프로듀서가 어떤 헤로인이에요. 굉장한 분이고요. 포브스지에서도 소개가 됐던 엄청난 영향이 있으신 여성 프로듀서로서 COE에 입상을 하고, 그리고 프로듀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포브스지에 기사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COE 같은 건 출품할 이유가 없는 농장이고요. 이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생산되는 족족 다 이미 예약돼서 빠져버리는. 근데 굳이 이렇게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사실 남성 여성 상관은 없지만 커피에 있어서 프로듀서는 여성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남성 프로듀서밖에 몰라서. 네. 여성 프로듀서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퀄리티에 있어서 최상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네. 특이하게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서 케냐 프로세싱을 했어요. 품종이 케냐에서 가장 많이 쓰는 SL28, 34만을 가지고 했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의 케냐는 SL28, 34, 바티안, 루이루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된 종들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이분은 SL28, 34만 가지고 했어요. 그게 재밌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케냐의 품종을 가지고 케냐 프로세싱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커피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커피를 배치브루로. 와, 이 귀한 커피를 배치브루로? 저희 더한 것도 많이 써요. 저희 막 게이샤도 하고요. 내가 말했잖아. 노팅커피 이게 오셔서 드립커피 드셔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노팅커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커피죠?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말씀드릴게요. 사용하는 이제 도직량은 80g이고요. 브루잉 레이쇼, 물의 비율은 1000g입니다. 1000g. 80대 1000. 그래서 대략 브루잉 레이쇼가 1대 12.5가 됩니다. 약간 캐치하신 분이 있겠지만 농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1대 한 15에서 17 비율을 보통 쓰는데 맞습니다. 12.5면 좀 진한 스타일로 하시네요. 그 이유는 드셔보시고 네, 이따가 마셔보고.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인간 TDS이기 때문에 마셔보면 눈도 딱 나옵니다. 네. 네, 바로 추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네. 사용하는 원두의 양 80g. 80g이나 써야 되는구나. 한번 영상 보여줄 때 손으로 한번 만질게요, 제가. 네, 직접 드실 거니까. 네, 제가 마실 거니까 여러분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이거 딱 뜯자마자 달콤한 향이 그냥 빵 났습니다. 제가 진짜 또 케냐 러버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엘살바도르도 좋아해요.
그럼 1리터의 물을 여기다 네. 넣은 거죠 지금? 네. 윌파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는 단종된 기구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배치브루라고 하기에는 좀 용량이 작은 편이기는 해요. 최대 추출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담겨진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5리터까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후반부에 어떤 팁이라면 드릴 수 있는 게 배치브루지만 너무 다량을 하면은 맛있게 하기가 힘든 저의 결론이었어요. 이 사이즈를 떠나서 무조건 커피를 더 많이 쓰고 물을 많이 쓴다고 더 맛있진 않으니까 네. 거기에 딱 찾으신 게 80g에 1리터시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90g에 저희가 1.25리터도 사용은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자주 사용하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면 배치브루 하실 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배치브루는 다량의 커피를 추출하는 거지만 저는 2리터가 한계라고 봐요. 아직까지 나온 도구들은. 물론 4리터, 6리터까지 추출해내는 배치브루 머신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2리터가 저는 한계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을 때 되게 일반인들도 이 뭔가 과소와 과다가 섞인 듯한 이상한 뉘앙스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는 2리터. 네. 저희는 1리터를 여러 번 한다. 린싱 오늘 안 하겠습니다. 린싱 안 합니다. 린싱 할까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하는 대로. 하면 또 린싱 얘기도 아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 린싱에 관한 거는 제 유튜브 영상 대표님과 찍은 것도 있고 우리 노팅커피 유튜브 채널 가시면 린싱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 제발. 오늘 린싱 얘기 안 하는 왜 거예요.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오늘 린싱 안 하고 그러면 안 하고 네. 분쇄도는 네. 다소 성글게 할 거예요. 성들게. 네, EK43 기준으로 지금 14클릭이니까 실제 측정해 보면은 1100에서 1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성글게 하네요. 굉장히 성글게 하는 편이에요. 성글게. 이 라이트 한 거 하는데 성글게 하는데 린싱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또 댓글에 욕이 막 네. 기본기가 없는 곳이다. 맞아. 네. 여기는 진짜 뭐 스페셜티 한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네. 이거 뭐 뚜껑은 없는 건가요? 뚜껑 닫을게요. 뚜껑 닫아야지. 제가 벌써 마지막 얘기를 하긴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누르면 물이 데워져서 추출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도구의 장점 중 하나가 온도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장하는 거는 93도에서 96도 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 추출수의 온도를 측정해 봤을 때도 92도에서 94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꽤 높은 온도고요.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에도 꽤 적합하고요. 그리고 다른 배치브루 머신과는 다르게 포켓 타입이에요. 포켓 타입. 네, 제가 포켓 타입 대표님 포켓 타입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표님 포켓 타입으로도 또 약간 이렇게 혼나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혼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플랫 타입 안 좋아하시는 포켓 타입 좋아하시는 분. 더 안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왜 안정적인지는 또 다른 곳에서 네. 하시면서 외우실 수 있게 저희 도직량 80g 사용했고요. 네. 물의 양은 1000g. 네. 그래서 브링 레이시오는 1대 12.5. 꽤 농도가 있는 커피입니다. 이 상태로는. 이 추출 도구는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추출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이때 그 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가장 홀을 크게 벌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한번 돌려봐도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리고 이게 줄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물 빠지는 속도를 조절할 네,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배치브루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재가열은 안 돼요. 되게 긍정적인 향미 요소가 다 휘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가열은 안 되고요. 대부분의 배치브루 머신이 밑에서 열을 줘서 가열할 수 있게끔 해요. 맞아. 그거 안 쓰고 싶어가지고 저 아래에 휴지 깔아놓거든요. 커피 메이커도 다 그런 네. 형태일 거고. 하지만 네. 재가열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이게 아이스 내릴 때 그게 싫더라고요. 얼음 넣고 내려야 되는데 얼음 넣고 내리는데 그 가열이 아래서 되다 보니까 다 녹아버려서 배치브루는 다량을 내려놓고 그러면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다량을 재가열 안 하면 온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가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시면서 제가 그럼 직접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고객에게 제공하듯이 그러면 마시도록 할게요. 추출한 커피는 저희가 이쪽 보온통이에요. 보온통에 옮겨 놓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탭을 통해서 그냥 추출을 하고요. 보온통에 옮겨 놓겠습니다. 탭에서 나올 때는 온도가 떨어져요. 이 탭 자체의 온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뜨거운 물로 추출할 때도 앞에 한번 물 버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고 부분을 다 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이게 끓인 다음에 이걸로 바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잔 버려야 돼요. 첫 잔을 다 버려요? 조금만 버리면 안 될까요? 아까운데? 조금. 아니, 다 버리죠. 진짜. 와, 이렇게. 네, 하듯이 할 한 텐데. 잔을 다 버립니다, 진짜. 그리고 컵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보장하는 거는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고요. 2시간 정도? 절대 이렇게 담아놓는다고 해서 저희에서 4시간, 6시간을 두고 제공을 하지 않고 소량 추출했잖아요. 계속해서 첨잔을 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시간 동안 중간중간 첨잔을 합니다. 그러면은 온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제공을 할 때 다시 한번 바이패스를 해요. 저희가 농도를 굉장히 높게 추출을 해놨잖아요. 1대 12.5로. 12.5대. 너무 농도가 높은 커피예요. 그래서 제공할 때 바이패스를 하면서 온도를 다시 한번 높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구나. 80g을 사용하고요. 가수는 실제 잔에서의 대략 몇 부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놔서 제공할 때는 이 정도 쭉. 첫 잔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면. 안 버려도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냥? 또 온도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그래, 버리세요. 또 버리고. 많이 버리는데 이거 버리지 말고 제가 집에 가면서 그래요. 먹을게요. 집에 가면서 먹을게요. 80g을 바이패스 하고 그리고 180g을 붓습니다. 이번에도 좀 맞춰서 할게요. 실제 제공할 때 이거 역시 높이를 표시해 놓고 이 정도를 바로 부어서 손님들에게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잔이 완성됐어요. 따뜻한 거 한 잔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님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240g을 주는 거다 보니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180에 180. 아니네, 260입니다. 네. 260이면 제가 항상 대표님이랑 어사직이 되게 숫자에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희가 260이면 많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13온즈 컵을 사용하는데 13온즈 컵을 사용했을 때 그래도 고객분이 봤을 때는 결국 컵에 얼만큼 따라졌냐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 양이 돼야지 꽤 한 7에서 8부 정도. 네. 실제 마셔보면 되게 많은 양이에요. 많아요. 마셔볼까요? 처음에 뜨거우니까 좀 이따 마시겠습니다. 맞아요. 차가운 거 제공도 바로 가능.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농도를 높여놨잖아요. 네. 1대 12.5로 해서. 그래서 얼음을 미리 붓고 얼음을 붓는 양이 180g입니다. 얼음을 180g을 넣어놓고 아이스는? 바로 부으면 돼요. 그러면은 얼음 자체가 녹으면서 바이패스가 돼서 희석이 돼서 농도도 맞춰지고요. 그리고 얼음에 직접적으로 붓기 때문에 급속 냉각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럼 차가운 것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중량은 맞춰야겠네요. 왜 그렇게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물방울 여러분 진짜 다 좋은 분들인데요. 맞아요. 이게 막 악플 다시는 분들 아니에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마음 엄청 약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에 관한 악플은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에 좋아하시는 분들에 관한 막 인신공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얼음 180. 180이요. 얼음 180. 네. 믿으실 거죠? 이제? 믿죠. 이제 믿어요. 믿을 거죠. 이제. 네, 바로 이제 따라서 제공해 드리면 되고요. 가능하면은 얼음 위로 이제 부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딱 급속 냉각. 네, 급속 냉각과 함께 얼음이 일부 녹으면서 바로 희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스월링을 해서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따뜻한 거는 뜨거운 물 80g에 추출된 커피 180g을 넣으면 완성이 되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음 180g을 컵에 담으신 다음에 얼음 위에다가 커피를 부으시면은 딱 완성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저한테 어떤 커피 좋아하냐? 그럼 전 달달한 커피 좋아한다고.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커피에서의 단맛이라는 거는. 달콤, 고소하고 저는 사실 이런 좀 커피를 좀 설탕 졸인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엘살바도르에서 케냐 커피를 하면 이렇구나. 케냐 커피가 정말 좀 더 깔끔하네요. 네, 좀 더 단해. 이런 커피를 배치부로 준다. 배치부로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오늘의 커피도 저는 사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뉘앙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식 자체를 저거는 되게 저렴한 커피야라는 인식 자체가 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 배치브루를 마셔보고 나서 정말 맛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물을 부은 커피랑 저는 블라인드로 찾아내라고 하면 사실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다. 정말요? 궁금하세요? 진짜 추천드릴 정도로 정말 커피가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저희 이거 뭐 뒷광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광고. 이 커피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안 팔잖아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그래요. 네, 제가 노팅커피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노팅커피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노팅커피에서만 마실 수 있다. 항상 제가 마셔봤던 생산자의 커피가 아닌 여기에서만 마셔볼 수 있는 생산자의 커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마시기 위해서 저는 항상 노팅커피에 오다 보니까 혹시 이 커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노팅커피에 찾아오셔도 좋고 인터넷으로 커피를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카페에서 배치브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커피 메이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 루틴커피의 김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